근데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한번 시야를요, 한번 오늘 과천 법무부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관련해서 좀 발언이 있었는데 어제 임명장을 받는 상황, 그다음 오늘 또 취임사까지 한번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의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그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검찰의 최종 감독자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글쎄요, 그 감독자라고 표현했지만은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거학과 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독립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안강민, 안대희, 뭐 그다음 심재륜 이런 그 당시엔 중수부장이었죠. 지금 정부가 지나오면서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고 뭐 이름 바꾸고 이러면서 중수부장이 전면에 나선 사태가 줄어들고 어쩌다 보니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 전면에 싸우고 있지만은 원래 거학과 싸울 때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가 원래 여론이었고 그것이 원칙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결국에는 가장 정권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검찰에 대해 가지고 민주적 통제라고 이제 언급했었어요. 그때 청문회에서. 근데 사실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걸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은 그 검찰총장 위에 있는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서 선출되었겠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닙니다. 결국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인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아까 말했듯이 검찰의 독립성과 비견해가지고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장관, 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었고 또 추 장관은 오늘 취임사에서는 또 뭐 명의론까지 내고요. 뭐 칼을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 대통령 발언이나 추 장관 발언이 일반론으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자리에 이명박을 놓고 보고 박근혜를 놓고 봐도 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싶고 추미애 자리에 다른 뭐 권재진 이런 사람 이름을 놓고 봐도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때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 건데 저는 여권이 참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적 통제, 예를 뭐 보수진에서 네. 볼 때는 검찰에 대한 압박, 추미애 장관 정도면은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아 우리가 윤석열 검찰한테 이겼다라고 네. 하면 그게 막 좋은 거냐? 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변화가 무슨 얘기냐면 조국 장관 단계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함께 그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을 함께 끌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요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같이라고 하는 네. 함께라고 하는 어떤 표현에 방점을 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최종 감독자라고 하면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가 있습니다. 워딩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진단도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예. 성립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부분만 부각시킬 이유는 없는 게 바로 그 최종 감독자인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이야기냐면 검찰이 안과 밖에서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줄탁이라고 하는 게 병아리가 그러니까 그 알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쪼는 게 줄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엄마 닭이 밖에서 쪼아주는 게 탁인데 그러니까 검찰의 안과 밖에서 함께 이걸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이 다시 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어떤 위압적으로 위해서 내려꽂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뜻을 또 예. 밝혔기 때문에 그게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그 한꺼번에 이제 그 대통령 말씀 뭐 저 추미애 장관의 뭐 얘기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대통령이 얘기한 헌법적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 하는 말씀은
제 기억 속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에 어떤 분도 이런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대통령은 헌법, 국헌을 준수하고 이게 대통령 선수 첫 번째죠. 그러니까 물론 주어진 범위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걸 아무도 말리진 못하지만 그러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할 때 바로 우리가 그걸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의회, 그다음에 언론, 심지어 일반 여론, 거기다 탄핵제도 같은 것까지 네.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헌법적 권한인가 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다 이렇게 이제 그 법무장관을 규정하셨잖아요. 네.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법무장관의 책임과 권한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자,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한다. 그 밑에 말하자면 검찰 인사는 근무 평정을 매우 객관적으로 한 근거에 따라서 보직 및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대로 인사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말하자면 이거를 넘으면 무슨 이 권한을 넘어서 인사권 행사하면 뭐가 되냐면 부당행위 내지 불법행위가 됩니다. 근데 그 안태근 전 그 검찰국장이 왜 누구 좌천 발령 여검사했다가 징역 2년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걱정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지금 인사를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혹시 네. 수사 방해와 연결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고 그거는 법무장관의 해임 건의 내지 탄핵의 사유도 될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인사권에 대해서 예. 그 말을 반드시 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뭐 짧게 말씀.